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공부할 준비 되셨으면 소리 질러! 네, 오늘은 윤희의 유구단기라는 나 지문 같이 읽고 26번, 28번, 29번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윤리유곡 함께 배우면서 문제도 27번 같이 풀어왔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영상 제공 추가로 가능하니까 선생님한테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원격 기간이 끝나고 질문하러 오시는 거 정말 환영입니다. 질문하려면 복습을 하셔야겠죠?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유구단기 새로운 지문 읽기 전에 29번 보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보기 문제 정말 땡큐죠? 보기가 지문을 이해하는데 큰 힌트가 됩니다. 이 나지문은요, 딱 보니까 제목도 그렇고 고전 수필 같아요. 고전 수필은 사실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조금 한자어에 약하다. 그리고 이런 은유적인 표현에 약하다. 교훈을 전달하는 글을 읽는 것이 조금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이 보기를 잘 활용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가 저자의 생각을 파악을 미리 하면 읽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한을 추구하는 사촌형에게 새로운 당명을 권하며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글쓴이가 즉 화자가 되죠. 수필에서는요. 글쓴이가 사촌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촌형이 청자가 되겠네요. 청자에게 어떤 당명을 권하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해요. 고전수필은 대부분 교훈적인 것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죠. 바람직한 삶의 자세, 아마 화자가 생각하는 교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네요. 읽어볼게요. 글쓴이는 권력의 성쇠에 따라 변하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대요. 권력의 성쇠에 따라서 세상이 막 변하잖아요. 그걸 비판한대요. 그리고 자연과 벗하며 지조와 신의를 지켜 진정한 한의 의미를 실현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란 권력의 성쇠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자연과 벗하며 지조, 신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진정한 한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삶이다. 여기서 한의 의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문 속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한산어른 송계신보가 나와는 사촌이 된다. 이 사촌이 청자였죠. 그리고 이 사촌이 한산어른이고 이 한산어른이 송계신보. 내가 화자, 나 일찍이 그 집에 가보니 이 사촌의 집이겠죠? 뒤로는 가막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큰 들을 임하여 초막집을 한 채 얽어 한가히 휴식하는 곳으로 삼았었다. 그 집, 이 사촌형이 사는 이 집이 참으로 자연에 있는 공간인가 봐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6번 지난 영상에서 26번 훑어보면서 원견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선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바로 시선의 이동이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막산, 뒤에는 산, 앞에는 들. 그리고 시선의 이동, 집 한 채. 산과 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까운 시야에 있는 거죠, 집은.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시선의 이동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집이 있습니다. 사촌형의 집은 이런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당명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당명! 우리 아까 29번 보기에서도 당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당명 한자로 나와 있네요. 집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우리 집의 이름은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야 아니면 무슨 동 몇 단지에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집에 다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 집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주인 즉 이 사촌이 말하기를 내가 이 집의 이름을 취한이라고 붙였어. 자, 당명이 뭐냐? 일단은 사촌형 취한이다. 그런데 아직 써붙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걸 듣고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I say 하고 여기서부터 쭉 시작이에요. 끝까지. 수필이잖아요. 그리고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쓴이, 즉 화자의 말이 길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의 밑에 시선 내려서 뜻 의미 볼까요? 취한, 한가로움을 취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이라는 것은 한가로움이란 뜻이죠. 자, 한가로움이라는 것은 본디 이 당, 즉 이 집이 소유한 거야. 한가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그러니까 여기 숨겨져 있는 말 뭐예요? 그러니까 굳이 취한이라는 이름 가질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한가로움, 이 집의 원래 속성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런 이름 붙일 필요 없어. 우리 형, 즉 이 사촌이죠. 당신은 나이 70세가 넘어서 하얀 수염에 붉은 얼굴로 여기서 즐기며 바깥 세상에 바랄 것이 없어. 당신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어느 정도 여유롭잖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아무 도와주는 것 없이 충분히 그 은취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나이도 있는 당신께서 사촌형이 어떻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 은취를 충분히 누리겠어? 즉,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그 은취를 형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당 한편에 애완동물 할 때 그 애완이에요. 가까이 두고 즐기려고 심어놓은 것들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대나무, 국화와 소나무와 그리고 조금 이건 짙은 소나무, 좀 늙은 소나무, 그리고 동백, 그리고 산에는 창송, 이것도 소나무의 일종입니다. 그것들이 만 그루나 있으니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세한의 절개가 있어서 더위와 추위에도 지조를 변치 않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이 글의 제목이 뭐였죠? 육우당기였죠? 뭔가 이 여섯 가지 숫자 6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이 여섯 가지의 특징, 절개, 지조,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대상들입니다. 우리 형께서도 늙을수록 건강하여서 신기가 쇠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저기 다니는 거 싫어하고 이곳에 은거하여 여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고 취하고 자고 먹고 하니 이 여섯 가지를 얻어서 벗으로 삼는다면 서로 가깝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벗우해서 육우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연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6개인데 이 6가지를 벗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육우라는 글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글쓴이가 되게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 그리고 한 가지 플러스 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이죠. 자연까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형께서는 또 세상 변천과 세상 물정을 많이 보고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의 교우관계란 어떻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상의 교우관계란 처음에는 견고했다가 나중에는 틈이 생기어 득세한 자에게는 열렬히 따르고 실세한 세력을 잃은 자에게는 냉담하고 떵떵거리는 자에게는 서로 나아가려고 하고 조용하고 적막한 볼품없는 자리에는 서로 기피하는 것이 세태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교우관계는 이렇대요. 우리 아까 29번의 보기에서 세 번째 줄쯤에 보시면 글쓴이는 권력의 성쇠에 따라 변하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글쓴이는 지금 이 세태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교우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육우, 아까 그런 것들 자연들이 있었죠? 이 6가지 육우는 이런 가운데 생장하면서도 풍상을 겪고 우로를 머금어 이제까지 우를 창창하여 안고 눕고 기거하고 근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걱정을 피해서 자신의 천진을
이런 참됨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항상 주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유구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구와 가까이 해라. 차라리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유구 혹은 유구와 같은 그런 것들과 함께 해라. 이 당에는 이 집에는 실로 이 6가지 육우가 있고 옹 사촌형께서는 그 가운데에 계시니 어찌 유구라 이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사촌형이 집의 이름을 취한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찌 유구라 이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강조하고 있네요. 여기 질문형 서리법이죠. 자, 그럼 잠깐 여기 필기 이어서 할게요. 화자, 글쓴이는 집의 이름, 즉 당면을 육우라 칭하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 주인 사촌형이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나에게 그 글자를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자, 그러니까 글쓴이는요, 일단은 29번에 보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비판해요. 권력에 따라, 좋고 나쁨에 따라 막 변하는 거. 그런데 우리 아까 앞쪽에서 이 유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더위와 추위에도 지조가 변치 않는다.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미는, 삶의 의미는, 가치관은 이러한 지조와 절개가 있는 자연의 삶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의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아까 29번에 나와 있던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 진정한 한의 의미, 이것은 무엇이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항상 주인과 함께하는 것, 그런 것들, 나의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한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말 나온 김에 29번 풀어볼까요? 글쓴이는 사촌형이 자연과 버타여 충분히 그 은취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군. 네, 그 위에 그 나의 그 굵은 글씨, 충분히 그 은취 나오는 부분 보세요. 어찌 아무 도와주는 것 없이 충분히 그 은취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언가가 당신을 도와줘야지 그 은취를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린 끝까지 읽었으니까 알 수 있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육우라는 거를요. 사촌형이 충분히 그 은취를 누리길 바라니까 이런 글을 쓰고 육우라는 이름을 권하지 않았겠어요? 맞는 말. 자, 요거는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선지 같고요. 자, 3번. 글쓴이는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적막한 자리라도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한에 가까워지는 길.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진정한 한에 가까워지는 일,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자신의 천지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한에 가까워지는 길이죠. 정답 3번이고요. 글쓴이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세태의 풍조. 글쓴이가 비판적으로 인식했던 거죠. 그것과 달리 변치 않는 지조와 신이 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마치 육우처럼요. 맞는 말. 5번. 글쓴이는 천진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여기고 있군. 맞죠? 자, 그럼 나머지 풀어볼게요. 자, 26번. 가는 윤리유곡, 나는 유구당기입니다. 자, 연쇄법. 가에도 없었고 나에도 없었어요. 서리적 표현. 가에도 있었고요. 나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문 같이 읽을 때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요거는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찾아보세요. 역설적인 표현, 둘 다 딱히 문법에 어긋나서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 없었죠? 있었으면 눈에 띄었을 텐데. 자, 시선의 이동,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거. 선생님 생각에 일단은 가에는 시선의 이동이 그렇게 잘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분 각수가 좀 다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딱히 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는 한 부분 있었죠? 나의 두 번째 줄에. 뒤로는 가막산, 그리고 앞으로는 큰 들, 그리고 그 앞에 초막집 하나. 요거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한 거 맞는 거 같은데 거기 계절감이 드러나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도 완벽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의인에 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가에 있었어요. 나의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들을 의인화했다고 한 것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들이 마치 사람의 친구처럼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대화를 건네는 부분은 나에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죠? 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가볼게요. A는 가의 109, 나는 B는 나의 유구인데요. 요거는 정답 되는 거 딱 하나 바로 찾아질 거예요.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대조해보시고 정답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뒤에 넘기시면 서유미, 저건 사람도 아니다 라는 현대소설이 있는데요. 그거 진도 안 나갑니다. 하지만 내용이 참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34에서 37번에 해당하는 옥단 춘전은 같이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문제 꼭 풀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